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 포르노를 가끔 시청한 사람들 뇌 손상이 온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야동 시청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시청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정신과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오늘은 좀 더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신경해부학적인 내용, 그리고 사람들이 왜 본능을 추구하게 되고 그 본능을 추구하는 그 행동이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그것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기전인데, 오늘도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이런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 자마 사이카츄에 나온 그 논문에서 야동을 자주 본 사람은 뇌의 오른쪽 미상의 회백질, 그레이 매트의 부피가 감소되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뭐죠? 바로 야동을 자주 볼수록 바로 뇌 손상이 온다는 거. 자, 회백질 부피가 감소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미상액이 뭐고 회백질이 뭔지 장 박사님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경세포를 뭐라 그러죠? 뉴런이라 그래요. 뉴런. 자, 신경세포를 보면은 크게 몸통하고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큰 부분이 바로 몸통이죠. 몸통에는 핵이 있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자잘한 가지가 있죠. 이걸 이제 수상돌기라 그래요. 수상돌기가 있고, 또 큰 또 가지가 하나 나오죠. 이걸 축삭이라 그래요. 자, 회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뇌를 보면은 이렇게 좀 짙은 색깔로 보이는 부분 있죠? 바로 뇌 피질, 여기 뇌내 그 겉에 있는 그 피질이 바로 이 회백질. 이 회백질인데 그 말이 뭐냐? 바로 이 신경세포의 몸통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백질이라고 그래요. 그 뇌내 피질, 이 부분이 바로 회백질이고, 여기는 신경의 몸통인 뉴런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을 이제 백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와인 매터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가지들, 이런 축삭 같은 가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여서 이걸 우리가 이제 와인 매터, 백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은 서브코리컬 그레이 매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콜텍스 밑에도 보면 여기 짙은 색깔, 이게 바로 선조체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핵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세포핵이 모여가지고 바로 몸통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레이 매터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죠? 아까 미상액에서 그레이 매터가 부피가 감소되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포 몸통이 모여있는 그 부분이 감소됐다는 거니까, 세포 몸통이 뭐죠? 바로 그 세포에서 그 핵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감소됐다는 것은 세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회백질이 감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상액의 부피가 그레이 매터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와인 매터가 줄은 것보다 그레이 매터가 줄은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봐요. 바로 몸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축삭이 고장나도 이 몸통이 살아있으면 축삭이 다시 재생이 될 수가 있지만, 몸통이 사라지면 그건 재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뇌 손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야동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미 그 감소된 그 미상액 그 회백질 부피의 감소가 회복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어트로피가 오면은 이건 뇌는 거의 그 비가역적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야동 시청이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신경세포의 몸통이 모여있는 그레이 매터, 회백질이 뇌내 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뇌 안쪽에, 이게 바로 기저핵이라는 거고, 기저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선조체, 스트라이텀이라는 것인데, 그게 아까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미상액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미상액이 바로 거기 있는 거고, 조가비핵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여기 퓨테이먼, 이거 조가비핵이고, 여러분들이 이 스트라이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큰 거 보이죠? 이게 바로 퓨테이먼이라는 거예요. 퓨테이먼. 야동을 많이 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됐죠? 이 퓨테이먼의 기능이, 조가비액의 기능이 감소돼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죠? 요 꼬리가 보이는 부분, 요 꼬리가 있는 부분을 뭐라 했죠? 미상액. 미상액의 머리, 몸통, 꼬리. 요 끝에는 편도액, 아미그달라가 있어요. 미상액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레이 매터가 감소되는 걸로 나왔어. 그레이 매터가 감소됐다고 나왔고, 여러분 이 뇌를 갖다가 이번에 이렇게 잘라볼게요. 뇌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기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뇌내 피질 안쪽으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막 줄무늬 같은 게 많이 보이죠.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스트라이프, 선같이 생겼다 해서 이걸 보고 선조체라고 부르고, 보상회로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상회로는 쾌락을 줄 것 같은 큐가 있어. CUE,
심리학에서 Q가 뭐죠? 쾌락을 줄 것 같은 어떤 대상을 Q라 그래. 어떤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멋진 이성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멋진 자동차.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게 다 Q야, Q.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reward seeking behavior. 어떤 그런 Q가 왔을 때 그 쾌락을 추구하려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컴포넌트가 뭐냐? 쾌락을 줄 것 같은 Q를 평가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그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상과 쾌락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쾌락이 뭡니까? 보상이 바로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짜릿한 거 그것만 쾌락이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쾌락이야.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쾌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 그거를 소유하는 것 아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잊게 해주는 몰입하게 만드는 그 모든 대상이 바로 Q라는 겁니다. 그 Q와 쾌락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과 쾌락은 같은 것이다. 인간의 문명은 이 쾌락을 줄 것 같은 Q와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즉 윤리적, 이념적, 문화적, 종교적 잣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할지 말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Q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더 소유하려는 그 리워드 시킹 비헤이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까 말까 하는 그 행동을 통제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기관이 바로 DLPFC 우리의 양심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전두엽에서 그거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게 다 사람마다 틀려. 어떤 나라에 가면은 이런 행동은 오케이, 정상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이건 옳다 그러는데 또 다른 종교에서는 저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이건 오케이, 그러나 다른 문화에서는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름대로 그러한 그 가치평가 그 기준이라는 게 어느 것이 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또 경쟁을 하고 또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문명권이 다른 문명권을 지배할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체계를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던 거고. 그러면 사람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요. 까놓고 보면 자신에게 쾌락을 줄 대상 Q를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권력으로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인간의 그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보상 회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윤리적, 문화적으로 이것이 과연 강한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인간의 이 양심이 DLPFC가 때로는 그걸 못하게 하기도 하고 허가를 해주기도 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야동을 많이 시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DLPFC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 양심의 가책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뇌의 보상 회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은요. 바로 도파민에서 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도파민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뇌를 이렇게 자르면 이게 중뇌라는 게 있어요. 중뇌. 중뇌도 기저액의 일부인데 이 중뇌에 보면은 앞쪽 부분 이걸 벤트럴 태그멘탈 에어리어가 있는데 이걸 배쪽 피계부라 그래. 이 배쪽 피계부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게 바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인데 쾌락 중추인 아큐반스 핵이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미상핵의 동그라미로 돼 있죠. 이게 바로 그 뉴클리어스 아큐벤스, 이거 아큐벤스 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도파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쾌락의 센터가 바로 이 뉴클리어스 아큐벤스예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거,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뉴클리어스 아큐벤스, 이게 바로 프리 와이어링 돼 있다는 거예요.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성에 대해서 끌리게 돼 있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뭐 원숭이나 사람이나 그게 다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영역이죠. 근데 이 본능 센터에 도파민이 없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중뇌에 있는 바로 배쪽 피계부 아큐멘스에게 도파민을 공급해 주어 쾌락을 느끼게 해주고 쾌락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유혹됐다 이거지. 반했다는 거야. 뭔가에 몰입했다. 뭔가에 내가 좀 유혹을 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쾌락이야. 쾌락의 정의는 뭐야? 내가 유혹이 되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쾌락이고 뭔가에 뿅 갔다. 반했다. 그게 쾌락이고 뭔가에 몰입하게 됐다. 그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성만 뭐 우리를 뿅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거. 뭐 여러분 몰입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가 바로 쾌락이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가 쾌락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그 자체가 바로 쾌락이라는 거죠. 전전두엽에도 도파민을 공급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배쪽 피계부에서 여기 보면은 축삭이 또 가가지고 전전두엽에도 도파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파민을 전전두엽에도 공급해 주어서 이 쾌락을 추구할지 말지를
즉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제가 이 전전두엽이 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양심센터를 했죠. 그것도 도파민이 있어야지 돼. 예. 그러니까 도파민이 본능적인 것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지 말지 그 가치 체계, 여러분의 양심에도 바로 이 도파민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승낙이 떨어지면 아큐멘스 핵은 쾌락을 주는 행위에 몰입해서 빠지게 해주는 거죠. 실행, 어떤 무브먼트, 몸의 행동을 나타나게 해주는 게 바로 미상핵하고 바로 조가비핵, 그 다음에 또 창백핵이라는 게 있어요. 창백핵은 모든 행동을 억제하는 건데 그 조가비핵이나 이 미상핵에서 그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거야. 브레이크를 억제하는 그것은 뭐죠? 결국은 행동을 하게 해준다. 바로 그거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이 선조체는 행동을 하게 해주는 그 장치인데 딱 전전두엽에서 브레이크를 풀어주게 되면 그때는 이 운동령 신호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미상핵 조가비핵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억제해서 브레이크가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그냥 튀어나가는 거지 그냥. 예. 행동을 하게끔 해준다.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신경해부학적 생리학적 내용을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야동을 가끔 본 혹은 많이 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미상핵과 관련된 미상핵이 손상된 사람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문헌조사를 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야동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선조체의 그 미상핵의 회백질의 볼륨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상핵이 손상된 거라고 제가 그랬죠. 세포의 몸통이 사라진 것이다. 세포가 사멸한 것이다. 그건 굉장히 큰 손상인데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문헌조사를 쭉 해보니까 미상핵 손상이 되면 인지장애가 온대요. 첫째는 인지장애가 와요. 커그니션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온대요. 우울증. 그래서 야동을 많이 본 사람들 중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미상핵이 크게 손상됐다는 거고 지금이라도 당장 야동을 끊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레드 플래그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운동장애도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운동이 느려지는 거죠. 파킨슨 환자처럼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건데 에이블리아라는 병이 있어. 에이블리아를 다른 말로 에퍼티라는 병이거든요. 한마디로 I don't care라는 말. 아예 관심이 없어 그냥. 매사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열정과 의지력이 소멸된 상태. 이거 에이블리아예요. 미상핵이 손상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폐업이 됐다는 거죠. 인간이 완전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뭐 마약 중독자들 막 길거리에 그냥 누워 있잖아. 그 사람들 뭐 아무런 의지가 없어. 뭐 옆에서 아마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껍질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동을 많이 봐가지고 이 미상핵이 손상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인생에서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 그거는 정말 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미상핵 손상과 관련된 정신과 질환은 OCD, 강박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ADHD, 그다음에 투렛, 틱도 여기에 이것과 연관이 있대요. 미상이 손상이 되면 틱 있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막 쩍기 무브먼트 하는 거. 어티즘 스펙트럼, 자폐증까지도 이 미상핵 손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 과학적 증거, 제가 첫 번째 그 야동으로 인한 뇌손상 강의에서 제가 미상핵 볼륨이 준다 그랬잖아. 그레이메터가. 그렇다면 그게 많이 준 사람들에게서 이런 장애가 올 수 있을까? 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문의 저자들 그랬잖아요. 야동 시장이 길면 길수록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위험이 올라간다고 그거 밝혀졌잖아요. 근데 우울증만 있을까?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장애, 의지력이 소멸된 거. 예,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동을 오랫동안 보고 나서 삶의 의욕이 없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운동이 느려지고 강박장애 같은 게 생겼다면 여러분들 야동으로 인한 미상핵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야동을 끊고 야동 금식을 하고 뇌를 다시 재활시켜야 돼요. 뇌가 손상됐더라도 뇌는 다시 또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야동 많이 봐서 이런 미상핵 손상 증세들이 있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제가 뇌를 재활할 수 있는 또 약물요법 그런 다른 비약물적인 요법들에 대한 강의도 제가 시간 닿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야동을 보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5%라도 도움이 됐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